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길잡이 미적분 2의 차윤우입니다. 자, 삼각함수의 미분편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좀 독특한 공식을 배웠었죠. 뭘 배웠습니까? 바로 사인과 코사인 함수의 덧셈 정리. 각을 덧셈이나 뺄셈을 하는 것을 풀어쓰는 과정들을 기본적인 공식 그리고 그것들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들, 이론들, 원리들을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그것들의 확장 형태인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간단하게 확인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공식들이 합성이라든지 또는 미분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까지 쭉 개념들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간이요. 이 삼각함수의 미분, 우리 수능 길잡이 교재의 4단원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4단원 중에서 가장 많은 공식과 가장 많은 이론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뒤에 단원 종합 문제를 풀면은 그 배웠던 이론들이 통합이 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특히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중에서는 매년 이과 수능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들을 학습하게 되니까 긴장 늦추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자, 제일 처음에 공부할 내용은요. 탄젠트 함수의 덧셈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사인, 코사인의 덧셈 정리를 배웠었는데 이걸 배우는 겁니다.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쭉 풀었을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를 통해서 이 형태를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이제 공부하는 과정인데 사실은 탄젠트는요. 이 탄젠트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린 사인, 코사인을 풀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네요. 코사인의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런 형태로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해서 탄젠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분모에 해당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공식 외웠었고요. 분자도 공식 외웠기 때문에 이 형태는 따로 탄젠트만을 독특하게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인, 코사인을 통해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풀어 써볼까요? 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였습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였죠. 기억납니까?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코코사사 앞글자를 따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뭐였습니까? 사인은 사코코사 앞글자를 따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서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식을 적당히 변형해서 우리가 좀 더 부르기 편한 형태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탄젠트의 덧셈 정리 최종적인 형태가 되겠고요. 이 형태는 지금 탄젠트로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탄젠트의 덧셈 정리는 탄젠트로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탄젠트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봤더니 모든 식이 사인과 코사인에 관한 2차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인과 코사인의 곱, 코사인 코사인의 곱, 사인과 사인의 곱, 사인과 코사인의 곱, 코사인과 사인의 곱. 그래서 이 식을 탄젠트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이니까 이 식의 양변을 그러니까 분자 분모를 코사인을 이용해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눠주면 좋을까 봤더니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를 이용해서 분자 분모를 나눠주시면은 이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시면 이거는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가 되니까 이게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은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시면 코사인 베타가 약분되면서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분도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약분되고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가 돼서 탄젠트 베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구구절절하게 쓸 필요 없이 이과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수학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어떻습니까? 손으로 막 풀면서 머릿속으로는 뭐 딴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머릿속으로는 그냥 멍하게 있으면서 손으로만 풀고 있는 학생들도 실제로 시험 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보는데 실제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이 쓰는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뭐 필요한 공식들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만 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문제를 끝까지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실수가 나와요. 문제를 막 풀다가 손으로는 풀고 있는데 생각은 조금 어느 순간 깜빡하고 나면은
자기가 잘못 쓰는 과정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니까 흔히 말하는 실수가 생기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특히 이 개념 형태의 강좌에서는 많이 강조를 할 겁니다. 문제풀이 강좌는 달라요. 문제풀이 강좌에서는 문제를 푸는 기술적인 방법들이나 좀 깔끔한 풀이라든지 또는 공식들이 다양하게 확장되는 형태들을 설명한다고 하면은, 개념 강좌는 원리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힘을 많이 기를 수 있게 진행을 하니까, 자, 이 형태는 그래서 분자분모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시면은 어떻게 되는 형태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됩니까?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이 형태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두 식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십시오. 네,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시니까 이 식은요, 여기가 1이 되겠죠.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는 그대로 살아있고요.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가 되기 때문에 탄젠트 알파가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니까 탄젠트 베타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나누니까 코사인 베타가 약분되면서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가 되니까 탄젠트 알파가 되겠고, 여기는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로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의 합 또는 차,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간 과정보다는 이 마지막 형태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중간 과정은 뭐 외운다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구합니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공식도 전부 다 배웠습니다. 뭐였습니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이 식에서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고요.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식이 방금 마지막 형태로 확장이 되게 되면은 이 부분이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공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탄젠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에 주의하시면서 잘 확인하시고, 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볼 텐데, 자, 탄젠트 형태는요, 이 공식도 중요합니다. 근데 탄젠트 형태는 실제로 기하학적인 의미가 이 삼각함수 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탄젠트는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직선의 기울기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자,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잠깐 지워볼까요? 좌표평면을 그려볼까요? X축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Y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좌표평면상에서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직선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하나는 알파,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직선 하나를 생각을 하는데요. 이 또 다른 직선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베타라고 놓고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한 직선은 기울기가 A,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은 알파, 하나는 A 프라임, 그리고 이걸 베타라고 놓을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자, 여러분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자, 이 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각을 선생님이 세타라고 하면은 이 세타의 값을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인 알파 베타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기울기인 A랑 A 프라임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리를 하면은 탄젠트 알파가 얼마입니까? 이 그림에서 A죠, A. 직선의 기울기. 탄젠트 베타가 얼마입니까? 탄젠트 베타는 요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A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두 직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는데, 내가 최종적으로 찾고 싶은 건 뭐냐? 탄젠트 세타를 찾고 싶습니다. 알겠죠? 탄젠트 세타를 바로 찾고 싶지만, 이 그림을 봤더니 탄젠트 세타를 적당히 변형하게 되면은 알파 베타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각이 똑같이 맞곡지각에 의해서 세타가 되겠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성질에 의해서 알파랑 세타를 더하면 베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표현하면은 알파랑
세타를 더하면 베타가 되겠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타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탄젠트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고요. 방금 탄젠트 베타 구했고요. 탄젠트 알파 구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A랑 A'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탄젠트 세타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탄젠트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뭐라고? 1 플러스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를 곱합니다.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를 곱합니다. 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자,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탄젠트 세타를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를 통해 표현했으므로 또 이 값은 우리가 A랑 A'을 통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1 플러스 이게 뭡니까? A'이었죠. 이게 뭐였습니까? A였죠. 이게 뭡니까? A'이었고요. 마이너스 A가 돼서 이 노란색 공식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탄젠트 세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두 직선의 기울기를 A랑 A'이라고 했을 때 1 플러스 A의 A'분의 A' 빼기 A 또는 상황에 따라서 A-A'이라고 쓰는데 요 분자 부분은 선생님이 잠깐 또 부연 설명할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요 식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교재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이런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죠. 실제로는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해를 반드시 하시고 그 이해한 걸 토대로 문제에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이 절대값 기호가 있다는 뜻은 한말 탄젠트 값을 양수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다시 보겠습니다. 이 방금 있는 이 그림은요. 알파하고 베타는 누가 봐도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상황에서는요. 베타가 알파보다 작은 경우도 있고요. 또는 미지수가 나오면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의 정확한 용어로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이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은 최종적인 이론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직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직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직선 1번, 직선 2번. 질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표시하면은 어느 각이에요? 보통 어떻습니까? 이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물어볼까요? 이거는요, 이 세타 다시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요 세타 다시도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세요 하면은 답이 두 개입니다. 세타가 나올 수도 있고 세타 다시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굉장히 많은 문제 상황은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구하세요 했는데 답을 내기 전까지는 내가 실제로 구하고 있는 게 세타를 구하고 있는 건지 세타 다시를 구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세타가 예각이죠. 근데 우리가 식으로 막 나와 있으면은 그게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따라서 이런 논리가 성립합니다. 나는 지금 이 문제에선 탄젠트 세타를 구해야 돼. 근데 문제를 막 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탄젠트 세타 다시를 구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이거를 잘 보니까 탄젠트 세타 다시는요. 다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80도 빼기 세타. 그리고 탄젠트의 성질에 의해서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하고 똑같습니다. 왜요? 탄젠트가 주기가 파이이므로. 또 탄젠트는 기함수이므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로 최종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한마디로 탄젠트 세타 다시를 내가 실수로 구해버리면 내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탄젠트 세타하고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느냐? 바로 부호만 차이가 있습니다. 부호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부분 똑같습니다. 탄젠트,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근데 내가 실수로 마이너스 탄젠트를 구해버리면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설사 내가 이 세타 다시를 잘못 구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뭐만 씌워줘 버리면
절대값만 씌워주면은 탄젠트 세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공식은 뭡니까? 두 직선 이루는 예각에 대해서 탄젠트 값을 찾으세요 하면은 최종적인 공식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직선 이루는 각 하나의 기울기가 A야. 하나의 기울기가 A 프라임이야. 기울기입니다. 그리고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알파고 요게 이루는 각이 알파고 이게 이루는 각이 베타인데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문제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냥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나 또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중에 하나를 그냥 구합니다. 1 플러스 A의 A 프라임을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A 빼기 A 프라임을 먼저 씁니다. 근데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거를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무조건 양수가 되고요. 무조건 예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논리인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는 전혀 기억을 하시고 이를 토대로 여러분과 예제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예제 2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탄젠트 세타 1은 2분의 1이고요. 탄젠트 세타 1 플러스 세타 2가 나와 있을 때 탄젠트 세타 2를 구하십시오. 자, 푸는 방법이 탄젠트 세타 1을 뭐 A라는 문자로 놓고 이걸 B라는 문자로 놓고 이 형태를 탄젠트의 덧셈 정리로 풀어도 무방하고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풀어볼게요. 요거를 선생님이 세타 3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세타 2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타 3 마이너스 세타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탄젠트 세타 3 나와 있고 탄젠트 세타 1 나와 있을 때 탄젠트 세타 3 마이너스 세타 1을 구하십시오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 보겠습니다. 탄젠트 세타 2는 세타 3 빼기 탄젠트 세타 3 빼기 탄젠트 세타 1이기 때문에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3 곱하기 탄젠트 세타 1분의 탄젠트 세타 3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제 숫자만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1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계산하니까 2분의 3분의 2분의 1이므로 첫 번째 문제 정답은 3분의 1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유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유제 3번. 탄젠트 15도의 값은 15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형태 사인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젠트 15도는 45도 마이너스 탄젠트 30도로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죠. 되겠어요? 자, 이 식은 이제 공식을 한 번 더 쓰지 않고 바로 숫자로 대입해 볼게요. 탄젠트 45도 얼마입니까? 1입니다. 탄젠트 30도 얼마입니까? 루트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이 식은 1,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1 곱하기 루트 3분의 1에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유리화 해가지고 구하셔야겠죠. 유리화를 바로 하기 좀 힘들 수도 있나요?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곱하셔도 되겠고 루트 3 먼저 곱해놓고 또 유리화하셔도 되겠고 뭐 편할 대로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번분수 형태를 먼저 없애고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실제로 선생님 바로 유리화를 하게 선생님은 합니다만 일단은 뭐 이렇게 구하는 것도 절대 나쁜 방법은 아니니까 루트 3을 분자분모에 먼저 곱하고 이 식을 유리화합니다. 분자분모에 루트 3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은요 분모는 3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분자는 루트 3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니까 3 플러스 1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2분의 4 마이너스 2 루트 3이므로 2 마이너스 루트 3을 얻으시면은 최종적인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되겠어요? 자, 유제도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4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네, 두 직선 y는 2x, y는 2분의 1x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문제에서 세타라고 할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은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대로.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은 우리가 알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는 2입니다. 자, y는 2x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하면 탄젠트 알파는 2입니다. 그리고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하면은 탄젠트 베타는
2분의 1인 겁니다. 그림으로도 한번 표시해 볼까요? 그림으로도. 자,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은 자, 한 직선은 y는 2x고요. 한 직선은 y는 2분의 1x고 요 각이 알파고요. 이 각이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이 세타가 되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이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이므로 여기가 1 플러스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 2 곱하기 2분의 1에 2 마이너스 2분의 1 하시고요. 문제가 두 직선 이루는 예각의 크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값이 음수가 나올지 양수가 나올지 물론 이건 알 수 있습니다만 문제에 따라서 미지수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절대값을 씌워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산하니까 이 값은 1 플러스 1이니까 분모는 2가 되겠고요. 여기는 2분의 3이 되니까 계산하시면 4분의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죠. 그렇죠? 이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탄탄한 이론이 어떠한 유형의 시험이건 입시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능 길잡이 강좌, 수능을 위한 강좌입니다만 이 강좌를 충실하게 이행을 하면은 대학별 고사인 논술이라든지 또는 뭐 구술 면접이라든지 또는 여러분 학교에서 보는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 형태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탄탄한 기본 개념을 통해서 그런 형태의 시험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또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시간은 좀 이론이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의 활용인데 여러분 교재 이렇게 한번 써놓을까요? 삼각함수의 합성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실제로 교육과정에 있는 용어이고요.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삼각함수 덧셈 정리의 활용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 어떻습니까? 활용이 한 종류만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활용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방금 배웠던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특정한 형태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정한 형태가 뭐냐? 이런 형태입니다. A의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인하고 코사인이라는 함수가 서로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는 뭐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A, B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로 두 삼각함수가 서로 독립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합하는 과정을 지금 이 활용이라는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사인에 괄호 열고 세타 플러스 알파. 자, 이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사인과 코사인을 하나의 사인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고3 때 수능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3의 수능 특강 교재나 수능 완성 교재를 보면은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으로 바꾸는 형태들까지도 배우게 됩니다. 우선은 처음 공부하는 과정들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들의 원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3 플러스 5라고 하는 이 4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3하고 4가 그냥 답은 7입니다. 7. 근데 3하고 4라는 이 숫자를요.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두 개의 덧셈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각함수 더하기 삼각함수 이런 꼴로 바꿀 수 없을까? 이런 꼴로 바꿀 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사실은 아이디어의 출발이 이런 형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 교육과정 공부하다 보면은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이론들의 확장을 하게 됩니다. 뭐 잠깐 소개만 하면은 대학 과정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모든 함수를 삼각함수의 덧셈 또는 뺄셈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뭐 그게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삼각함수 중에서 복소수 평면을 정의를 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공부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되게 막 싫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이과 학생들의 숙명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형태들도요. 삼각함수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삼각함수 하나는 사인 하나는 코사인을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사인과 코사인 특징이 뭐냐면요. 둘의 제곱을 더하면 무조건 1입니다. 동일한 각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야. 하나는 5분의 3
하나는 5분의 4 되겠어요? 그리고 이 앞에 5를 곱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앞에 식과 똑같죠.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둘을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래서 뭘 찾느냐? 사인 값이 5분의 3이고 코사인이 5분의 4인 각을 알파라고 놓으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5 곱하기 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알파가 특수하게 아니니까 얼마라고 딱 값을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사인과 코사인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3, 4뿐만이 아니라 임의의 두 숫자에 대해서 이것들을 사인이랑 코사인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지금 하고 있는 덧셈 정리의 활용의 출발입니다. 이걸 이제 지금부터 합성이란 용어로 쌤이 중간중간 얘기할 텐데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좋습니다. 자, 이건 이제 예시니까 자, 이 형태를 지금부터 이제 원리랑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고 좋습니다. A의 사인 세타 플러스 B의 코사인 세타를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워 볼까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식을 그러니까 요 A라는 B라는 숫자를요. 방금 쌤이 3하고 4라는 숫자로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사인과 코사인을 만드는 겁니다. 뭐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요. 이 앞에 요거를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숫자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앞에 3하고 4는 뭐예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5기 때문에 쌤이 5라는 숫자를 끄집어낸 건데 자 끄집어내고 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이 앞에 A라고 하는 것은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A라는 숫자로 A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또 뒤에 있는 것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라는 형태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그대로 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 빨간색 부분을 잘 봐보십시오.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제곱하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제곱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제곱 이 둘을 더하게 되면 1이 되므로 한마디로 하나를 사인이라고 가정하면 이 값은 코사인 코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타는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이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부분을 쌤이 코사인 알파라고 가정하고요. 이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을 그랬을 때는 사인 알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뭐가 됩니까? 이 식은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코사인 알파 사인 세타 해보세요. 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 이게 뭐예요? 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사인 세타 사코 코사 뭐였습니까? 사인 알파 플러스 세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 식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됩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사인 괄호 여기가 아니고 사인 괄호 열고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최종형이고요. 여기서 이 알파를 찾는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 알파의 수학적인 정의는 뭡니까? 이 빨간색과 노란색의 관계를 보십시오. 이 알파는 알파 값이 뭐 1입니다, 10입니다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알파 값에 대한 삼각함수 형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알파는 얼마인지 모릅니다만 일단 코사인 알파는 뭐예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한마디로 이 앞의 계수분의 사인 앞에 있는 요 숫자 한마디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사인 앞에 있는 요 A라는 요 값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인 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제곱분의 코사인 앞에 계수인 요 B를 집어넣으시면 사인 알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이 최종적인 형태고요. 이 형태는 자 이번 시간에 쌤이 시작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수능에 매년 나온다. 우선 삼각함수의 합성은요. 수능에 매년 현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반드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출제가 되고 난이도가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가장 가까운 시험 중에서 2012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 합성을 이용한 형태 중에서 객관식 중에서 뭐 손에 꼽을 정도로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요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이 형태보다 수능의 출제 빈도가 더 높은데 그건 좀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합성에 관한 공식 나오는 과정, 특히
그 출발인 아까 3 플러스 4가 어떻게 삼각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면은 이 합성에 대한 원리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교재에 있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제 3번입니다. 네. 자, y는 sin x 플러스 코사인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합성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요. 지금 사인도 변하고 코사인도 변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은 사인의 최대값은 1이야. 코사인의 최대값도 1이야. 그러니까 둘을 더한 거 최대값은 2야 라고 쓰면은 틀려버리죠. 왜? x가 변하는데 여기도 x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사인 최대가 될 때는 대표적으로 2분의 파입니다. 90도. 근데 그때 코사인 값은 0이에요. 동시에 최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가 최대가 되면 여기는 최대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최소가 되거나 뭐 이럴 수가 최소는 아닙니다. 하여튼 최대가 되면은 이 값은 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최대를 갖다가 보면 안 되겠고 변수를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변수가 x 하나뿐입니다만 두 개가 덧셈이 되어 있으니 그걸 하나의 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만드는 방법이 합성이에요. 합성. 루트 1이니까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되겠어요? 그리고 그냥 사인 쓰는 겁니다. 여기는 x 플러스 알파를 쓰는 거고요. 알파가 얼마인지를 문제에 따라서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굳이 알파를 구하지 않더라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파를 구하는 걸 연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알파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알파를 바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코사인 알파랑 사인 알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알파는요. 요 앞에 숫자인 루트 2분의 되겠죠? 그리고 사인 앞에 있는 개수, 사인 앞에 있는 개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코사인 알파는요. 또 루트 2분의 코사인 앞에 있는 개수니까 또 1이 됩니다. 그러면 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가 둘 다 루트 2분의 1이 되는 알파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 알파 값이 4분의 파이 45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알파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값 얼마입니까? 어쨌든 이 덩어리 전체가 사인이기 때문에 이 덩어리는 아무리 커봤자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루트 2.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이 덩어리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므로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서 이 문제 정답이 곱이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도 보겠습니다. 유제. 자, 함수 y는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는 최대값이 아니라 최대값이 되는 x값 찾는 겁니다. 최대값도 물론 구합니다만 최대값은 방금 했지만 엄청 간단하겠죠. 그래서 일단 변형해 보겠습니다. y는 또 루트 이제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쓰지 않고 그냥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루트 2에 되나요? 사인에 괄호 열고 x 플러스 알파라고 쓰는데 이 알파가 아까랑 똑같은지 다를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알파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코사인 알파는 루트 2분의 사인 앞에 개수인 2를 쓰시고요. 사인 알파는 루트 2분의 코사인 앞에 개수인 마이너스 2를 쓰시면 되겠고 이걸 만족하는 알파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코사인이 루트 2분의 1이고 사인이 루트 2분의 1이면 아까 4분의 파이였죠. 근데 이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은 한마디로 사인은 음수, 코사인은 양수. 몇 사분면의 각이에요? 4사분면의 각입니다. 자, 코사인은 양수, 사인은 음수, 4사분면의 각이고요. 4사분면의 각 중에서 사인과 코사인의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가 사인이 음수가 되는 각은 자,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리고 그림으로. 뭐 그냥 간단하게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거 찾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4사분면 중에서 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탄젠트 수학 정의는 x 좌표랑 y 좌표를 서로 y 좌표 나누기 x 좌표를 하는 건데 값이 마이너스를 되려면은 그렇죠. 서로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마이너스 1, 이 값이 플러스 1이면은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되겠죠. 무슨 말이에요? 이 각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는 이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한마디로 루트 2의 사인의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이 y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b는요 그냥 루트 2죠. 최대값은 이 값이 1일 때 최대니까. 그런데 최대가 되는
x 값이 언제냐면요. 사인은 이 밑줄 친 부분이 1이 되려면 각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2분의 파이, 90도가 돼야 됩니다. 2분의 파이인 90도가 되려면 그때 x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네, x가 4분의 3파이가 돼야지만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최대가 되는 각이 되겠습니다.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니까. 질문은 a, b를 곱하는 거니까 곱하시면은 4분의 3루트 2파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어요? 다음 유제도 봐보겠습니다. 6번 유제. 자, y는 sin 2x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 2x의 주기는, 자, 또 역시 합성을 통해 가지고, 자, 활용을 덧셈 정리 활용을 통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1의 제곱 루트 3의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루트 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사인의 2x 플러스 알파 이런 꼴이 되겠고요. 필요하면 알파를 구하는데 필요 없는 경우는 굳이 알파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요, 알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가 특수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구하지 않고 그냥 바로 풀어볼게요. 자, 주기를 물어봤는데 쌤이 지난 시간에 정리했습니다. y는 a 사인의 또는 코사인의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하는 일반적인 삼각함수 형태 중에서 주기는 오직 뭐와 관계가 있다? 주기는 바로 여기 있는 b값하고만 관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식도요, 오직 2라는 숫자만 주기하고 관계가 있고 알파라든지 또는 루트 4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주기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알파 구하지 않더라도. 주기 얼마입니까? 2파이 나누기 절대값인데 그냥 2가 되니까 주기는 파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론에 관한 정리, 그 다음에 공식, 그리고 문제에 대해 적용하는 과정까지 이해가 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각함수를 이제 극한, 미분까지 확장을 하는 건데, 자, 삼각함수 극한은 선생님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공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삼각함수 극한이 고3 과정에서 수능으로 확장이 됐을 때 최근 10년 동안 수능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능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수능 출제 빈도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거의 매년 고난도 문항인 4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보통은 극한을 계산하세요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복잡한 도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도형들 상에서 마지막으로 식을 세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삼각함수의 극한을 활용해서 마지막 계산까지 하는 과정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이 형태들은 여러분이 보게 되는 수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 내후년에 수능을 볼 텐데 그 수능을 보는 시험에서도 교육 과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출제되는 빈도는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이 길잡이 교재는 고3 수능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난도 문항들이 많이 실려 있지는 않습니다만 뒤에 단원 종합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런 것들의 맛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문항들도 있으니까 우선은 개념, 계산하는 공식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과정들을 이해하는 걸 중점적으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볼게요. 자, 한마디로 지금 뭘 하는 거냐면요. 삼각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 값이 얼마인지를 궁금해하는 과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면 세타가 얼마로 갑니까? 0으로 가죠. 리미트 세타가 0으로 하면 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삼각함수의 사인 그래프 기억납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세타가 0으로 가면은요, 이 함수 값이 0,0을 지나고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도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타도 0이고 사인 세타도 0인데 0분의 0꼴은 그냥 이것만 보고 0분의 0이니까 약분해가지고 1인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극한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는 실제로 답이 1입니다. 근데 그 1이 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은 실제로 이제 많은 도형 문제들을 푸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부채꼴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러분 교재는 부채꼴이 아니라 원이 나와 있고 그 원의 일부인 부채꼴이 나와 있는데 뭐 똑같습니다. 자, 부채꼴이 나와 있고요. 이 부채꼴은 반지름의 길이를 선생님이 r이라고 놓겠습니다. 중심각은 세타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는요. 우리가 배웠던 공식에 의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2분의 1의 r제곱 세타가 부채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채꼴 넓이는요. 항상 어떤 도형의 넓이보다는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도형? 이렇게 생긴 삼각형보다는 언제나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의 r제곱 사인 세타라고 좀 공간이 적으니까 다시 쓸게요. 자, 2분의 1 r제곱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의 r제곱 세타. 왜 2분의 1 r제곱 사인 세타냐면요. 간단하게 증명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선을 얻게 되면은 r 사인 세타가 뭡니까? 높이입니다. 이 점선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밑변이 얼마입니까? 똑같이 r입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r 곱하기 높이 r 사인 세타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그리고 이 도형은요. 반드시 이 빨간색 삼각형보다는 넓이가 작습니다. 이 빨간색 삼각형은 뭡니까? 요 점에서부터 이 부채꼴 원의 접선을 그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접선과 반지름의 연장선이 만나는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각형은요. 직각 삼각형입니다. 왜? 접하는 경우는 항상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선까지 연결하는 거랑 접선은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밑변이 얼마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이 r입니다. r. 이 높이만 알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높이가 얼마냐면요. 이게 r이고요. 탄젠트 세타가 밑변분의 높이이므로 거기에 탄젠트 세타를 곱하시면은 r 탄젠트 세타가 높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에 해당하는 넓이는요. 2분의 1 r 제곱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써놓고 글씨가 올라갔네요. 자, 2분의 1 r제곱 탄젠트 세타. 자, 그래놓고 봤더니 이것들의 관계를 봤더니 r이 전부 약분되고 2분의 1도 전부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사인 세타랑 세타랑 탄젠트 세타는 이 도형 상태에서 봤을 때 세타가 양의 값을 이룬다고 가정하게 되면 항상 이런 대소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이 양변을요. 탄젠트 세타로 나눠주게 되면요. 세타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탄젠트 값은 0이 아니므로 양변을 탄젠트로 나눌 수가 있고요. 탄젠트로 나눠보면은 요 식은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 식은요. 탄젠트 세타분의 세타. 이 식은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요 식이 아니죠. 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형태입니다. 자, 이 형태를 실제로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걸 바꿀게요.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사인 세타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1, 여기는 사인 세타분의 세타, 여기는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로 나누시면은 코사인 세타분의 1. 우선 이걸 먼저 하고 탄젠트를 좀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나면은 언제나 이런 대소 관계가 성립하는데 리미트 세타를 0으로 보내면 이것의 극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은 무조건 1이고요. 리미트 세타를 0으로 보내면은 이 값도 코사인 0이 1이므로 1분의 1이니까 1이 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정리, 끼임 정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리미트 세타가 그 대신 이건 도형이기 때문에 삼각함수는 무조건 각이 도형 상태에서는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이 음수인 도형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세타가 0에 대한 우극한으로 갈 때 사인 세타분의 세타는 다음과 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 값도 1이 되고 이 값도 1이 되고 이것은 당연히 끼었기 때문에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이 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각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요 극한을 배우기 전에 미적분 1에서 이제 이 끼임 정리 같은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 거고요. 그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이게 1로 수렴하면 이것들의 역수도 1로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식에 대한 증명이 일부분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보면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식은요 0으로 갈 때가 아니라 0에 대한 우극한만 증명을 한 거고요. 0에 대한 좌극한의 증명도 반드시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0에 대한 좌극한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0 플러스가 아니라 0 마이너스로 갈 때도 증명을 따로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도형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도형은 각이 음수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합니까? 치환합니다. 마이너스 세타를 새로운 문자 t라는 문자로 치환하게 되면은 리미트. 자, 이 값은 t가 뭘로 갑니까? 0에 대한 마이너스 값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가 됩니까? 사인의 마이너스 t가 되겠고요. 이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t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가지고 사인이 기함수니까 사인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이게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게 되겠고 한마디로 리미트 t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사인 t분의 t는 역시 또 앞에 있는 식하고 완전히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각이 0 플러스로 가거나 0 마이너스로 가거나 0으로 가기만 하면 무조건 x분의 사인 x 또는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전부 다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증명이고요. 자, 아까 잠깐 탄젠트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었는데요. 탄젠트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물론 탄젠트의 증명은 이걸 증명했기 때문에 증명할 수도 있는데 아까 주어진 식을요. 양변을 탄젠트 세타로 나누게 되면은 좌변은 탄젠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변은요. 우변이 아니군요. 가운데 있는 식은 탄젠트 세타분의 세타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 제일 오른쪽은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 값도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면 1에 수렴하고요. 이 값도 1이므로 이 값도 1에 수렴하기 때문에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나 탄젠트 세타분의 세타도 역시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1이라고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증명 형태는 이제 실제로 조금 더 여러 가지 형태로 확장이 되는데 그 형태를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이제 4번입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2x분의 사인 4x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하면 되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x를 4x하고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 값을 는 1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걸 쌤이 동그라미라고 놓으면은 사인 동그라미랑 그 다음 여기도요. 동그라미가 똑같으면 지수로 극한하고 똑같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동그라미분의 사인 동그라미는 무조건 1입니다. 근데 이 동그라미가 지금 다르죠. 똑같게 맞춰주면 됩니다. 얼마를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2를 곱했으면은 여기다가도 2를 곱해줘야 원래 식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 앞 덩어리가 얼마가 됩니까?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의 값을 구하십시오. 유제죠. 자, 방금 증명했기 때문에 정답은 1입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x의 값을 구하십시오. 아, 이게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있으니까 조금 이상한데요. x에 0을 집어넣으면 이 값은 1 빼기 1분의 0이기 때문에 0분의 0꼴이고요. 자, 코사인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x가 0으로 갈 때 분자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하게 되면은 이 식은 1의 제곱 빼기 코사인의 제곱이니까 사인 x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x제곱 그대로 있고요. 여기는 1 플러스 코사인 x. 분자분모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하게 되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x를 사인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따라서 사인 x분의 x가 1이니까 이걸 제곱분의 제곱도 역시 1의 제곱이 됩니다. 1이고요. 자, x 0으로 가면은 1 플러스 코사인 0도 1이므로 1 플러스 1이 돼서 정답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삼각함수 가능한 계산 문제, 공식, 원리를 이번 시간에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것들이 조금 더 확장된 미분 그리고 단원 종합 문제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